기록도 안 하고 있었네 또. 네. 공유를 이제 중지시켰어요. 나옵니다. 예, 네.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녹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삼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소비자 차원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경쟁사에서는 시장에 대한 경쟁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아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이제 컴퍼니,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역량이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삼시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포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채널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공급이 적을 때는 뭐 유통해서 그냥 뭐 주는 대로 다 수용을 했지만은 넘쳐나는 거죠, 공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트리뷰터들의 파워가, 바게닝 파워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포시에 대한 전략들도 필요한 거고,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프라인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것, 특히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포시 분석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시는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를 분석하는 데서도 보면은 이제 뭐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수합 분석이죠. 수합 분석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합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제 내부적인 환경,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전체 아까 경제가 성장률이 적어진대, 경기가 침체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메시아도 아니고 나와서 갑자기 야 경기가 좋아져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외부 환경에서 내가 컨트롤 불가한 부분들은 그대로 수용을 하되, 거기에 맞춰서 그럼 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분석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냐, 컨트롤 불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BCG하고 G 매트릭스에 대한 건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제가 다른 강의 때는 일부러 안 듣는데 여러분한테는 요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이 두 컨설팅 그룹에서 했던 건데요. 그 매트릭스가 뭐 경영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나요? 한번 좀 책을 어렵게 봤을 텐데, 이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자체가 이제 경쟁을 피하자 그래서 되게 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 책을 보러 들어갔거든요. 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책을 보다가 막 욕을 하면서 나오는 책이 블루오션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블루오션 책을 해설하는 책이 더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에서 다른, 그러니까 경쟁 구도를 한 게 이제 파이브 포스 마이클 포터의 5가지의 경쟁 요소라는 건데,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소개를 드릴게요. 패스 분석은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앞자를 딴 겁니다.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하게 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티컬한 부분에서 여기 경제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저거를 다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내가 관여하는 데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진짜 필요한 건가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뭐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생겼대.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앞으로 이 맞춤 화장품에 대한 것들을 민간에서는 이제 맞춤 얘기는 못 한대. 그럼 우리가 조제관리사를 전략적으로 전 직원이 이 자격증을 따게 할 건지, 아니면 딴 사람들을 활용해서 또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미션으로 던져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제가 이렇게 침체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인플레가 도래한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미리 한번 해 보자. 이게 자체가 길어질 거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브랜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게 어렵다면은 뭐 히트 상품들을 좀 더 만들어서 브랜드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대안 부분들도 뭐 최근에 본다면은 뭐 남녀의 어떤 갈등, 젠더 갈등이 된다면 좀 더 이거를 좀 뭉쳐 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가는 것은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뭐 향수를 개발하는데 뭐 유니섹슈얼하게 젠더를 줄여주는 그런 쪽의 이슈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는 어떤 뭐 기술의 발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줄기세포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유전자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또 아니면 바이오적인 거를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을까?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또 무슨 자문을 해 달라서 인제 회의를 가는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10 분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뭐 "회의 참석해 달라는 건가요?" 그랬더니 맞대. 근데 뭐 바이오 산업을 뭐 인천에서 되게 밀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인제 바이오와 관련해서 뭐 의학이라든지 식품 이런 쪽은 돼 있는데 화장품 쪽에 대한 것들도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제 그런 발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러니까 바이오와 화장품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갈 수 있을까?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타산화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자, 앞서 얘기했던 이것도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평생에 안 쓸 수도 있고요. 안 써도 절대 이게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그냥 BC 분석. 이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이거를. 컨설팅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팩터가 있는데 하나의 팩터가 시장 성장률하고 하나가 점유율이에요. 우리 회사가 우리 브랜드가 점유율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인제 매력적인 시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뒤에 표로 보여주면 더 훨씬 이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4 분면으로 된 거 보셨죠? 여기 보면 제가 글로만 써서 그렇지 뭐 어떤 건 뭐 여기 개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도구라는 거고 캐시 카우는 여기 젖소 그림 막 그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안 맞냐면 이렇게 고성장을 10% 이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저성장을 10% 이상 그다음에 고성장을 10 에서 15% 그러니까 10%를 오버하는 거잖아요. 근데 10% 성장하는 게 지금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거를 약간 무시하고 성장 시장이냐 뭐 덜 성장하는 시장이냐 저성장 시장이냐 이런 거를 기준하면 우리 사업 내에서 근데 야 우린 사업이 별로 없는데 우리 브랜드 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브랜드로 봤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 크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그냥 이렇게 뭐 색깔별로 막 알록달록 잘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동그라미의 크기는 매출액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마켓 시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성장 시장이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더 성장하게 해 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 도표를 찍는 것들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걸 찍고 나서는 어 예를 들어서 스타래. 그 스타는 뭐냐면 우리가 점유를 많이 하는 시장이에요. 거기다가 성장하는 시장이야. 그러면 뭐예요? 돈을 왕창 벌어주니까 스타죠 이게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확고하게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프로블럼 차일드라 해서 문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장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점유율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판단을 하겠죠. 선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한번 거기다 몰빵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구축. 음. 아니면은 점유율은 낮다 그러면 쪼금만 먹고 가. 끝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성장도 안 하는데 시장도 적게 차지하고 있어. 우리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거의 인제 모양 내기로 들어간 거죠.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철수시키라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자, 우린 브랜드도 많지 않아. 그럼 프로덕트를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게 더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보완이 필요했는지 아니면은 철수를 할 건지
대체를 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이 BCG 매트릭스의 핵심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 문제야, 별, 뭐 젖소, 그다음에 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이 분석하는 방법의 툴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G 매트릭스라 해서 이제 G는 이제 맥킨지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썼는데 산업의 매력도 요거는 사업의 강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브랜드로 하기는 좀 되게 애매하지만 이것도 붙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동서야 모두 개는 동서양에 개가 좋아요. 저 개띠인데 왜 개가 안 좋다고 그러죠? 개 키우시잖아요 지금. 개가 안 좋다고 지금 막 채팅방에서 개가 좋습니다. 인간을 또 외로울 때 또 케어해 주는 게 개이기 때문에. 자, 산업의 매력도 지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성장률, 뭐 시장 규모,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인데 산업과 별도로 해서 그냥 우리의 그 상품으로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9개 칸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봐서 산업 매력도가 이제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그러니까 아까 이 BCG 매트릭스는 4개 분면으로 나눴다면 이거는 9개로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요쪽에 보면은 요 컬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철수를 하거나 중간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더 올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보내서 철수를 하거나 이제 요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 도표를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맞고 틀림이 없어요. 여 수치에 들어가느냐는 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찍어도 되는데 이걸 찍다 보면은 프로덕트별로 아니면 브랜드별로 사업별로 차이는 나요. 똑같이 몰림은 없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툴입니다. 또 사업적으로 본다면은 뭐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철수하는 사업, 아마도 LG에서 요번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역량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강한 뭐 삼성과 애플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항상 걔네들 좋은 일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철수하자. 뭐 그전에도 또 그런 일들이 더러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큰 기업에서 또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들어갈 때는 이런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위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이클 포터의 이제 그 Five Forces 전략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5가지의 이제 축이 있습니다. 이 축에서는 점유율이 낮은데 고성장이 가능하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점유율이 낮을 뿐이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땐 성장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입이 늦은 경우를 얘기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아예 내가 딴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배 아파하지 말고 그 뒤늦게 들어가면 막차 타면 완전히 이제 센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음. 아니 기업 자체의 점유율인데 아까 성장률을 전체 산업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뭐랄까요? 어떤 제품을 해볼까요? 화장품에서. 남들 다 에어 쿠션 팩트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안 가지고 있었어. 근데 뒤늦게 보니까는 거기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지금 들어가니까 한 1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대. 그럼 들어갈까요 말까요? 차라리 들어가지 말고 에어 쿠션 팩트의 넥스트는 뭘까를 한번 더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요,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 없어요. 선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하게 우리가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업마다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는 5가지를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우지선님 역시나 오늘 또 온라인 하니까 비가 안 오네요. 보니까 오늘 또 오프라인 했으면 또 역시나
예. 근데 우 대표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해요. 뭐냐면 너무 늦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시장이 막 50%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부스러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너무 늦으면은 저는 일단은 딴 걸 보시라고 해요. 어. 왜냐하면 그 마스크팩 시장이 그래 지금도 들어온다니까요, 창업한다고. 그 지금 들어오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해는 가요. 돈이 없어서요 이래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대.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 돈을 저축했다가 딴 데 써요. 비트코인에 차라리 쓰든가 그게 더 낫죠. 음. 그래서 다른 기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환경 분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하면 진짜 5천만 원 들고 들어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걸로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지속성이 있으면. 근데 지속성을 누가 담보해 주냐는 거죠. 환경 분석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물어봐야죠. 결국 소비자를 봐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죠. 지속성에 대한 것이 내 뇌피셜로 그냥 '나 지속성이 있을 거야.' 하고도 확신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를 보시고 해요. 시장이 진짜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포화된 상태는요 꺾임 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꼭대기다 생각하면은 내려올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음.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5 포스에 대한 거는 5 가지의 요소인데 여기 보면은 어 인터널 라이벌리라고 해서 이제 기존 경쟁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에 대해서 대체 상품이 있는지 요건 제가 예전에 이제 차병원에 있을 때 한번 줄기세포 화장품을 하면서 만드는 건데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면 신규 그러니까 요 신규 진입자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보통은 우리가 진입 장벽을 얘기해요. 진입 장벽이 낮은지. 그러니까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의 대체제는 뭐 피부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 하더라도 화장품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어와 이제 구매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 제품 만들 때 뭐 OEM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저런 조직을 안 가지고 있어도 돼. 내가 생산하는데 OEM 회사가 없다 면 내가 설비부터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외주에서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되게 쉬운 거죠. 공급자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뒤에 후방 쪽에 대한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전방이 뭐냐면은 이거 전방 통합의 위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되게 어렵죠. 제 설명만 그냥 들으시면 이제 유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올리브영을 들어가고 싶어. 근데 올리브영이 바이어 입장에서 본다면은 되게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주면은 얘네들이 사 주나? 안 사 준대. 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되게 위험 요소로 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5 포시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 기업 간의 경쟁을 본다면 차별화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건 뭐냐면 자 차별화 얘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경쟁 제품들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러는데 어쨌든 차별화가 높으면은 우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본다면 이런 거죠. 음. 나를 죽이지 못하는 예. 어이구 무슨 철학적 얘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썼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잠재적 진입자에 대한 시장 진출이요. 이건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진입 장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아무나 들어오는 거죠. 개나 소나 뭐 다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체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애호도가 높으면 대체제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뭐냐면 애호도라는 거는 이걸 이 제품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그러면 어떤 대체 제품 아까 이제 화장품하고 제가 이제 피부과 병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 병원이 효과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무서워. 그리고 난 병원 하면 일단 질색이야. 그럼 대체제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화장품을 쓸래. 화장품을 더 사랑해.' 그러면은
대체제가 별로 영향을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와 KTX가 이렇게 좀 대체제가 서로 안 되는 거죠. 비행기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 사람 죽어도 나는 KTX 타거든요. 그다음 구매자 교섭력이라는 건 구매자가 강할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자가 강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용어로 들어가면요 되게 어려워요. 저게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하는데 제 얘기만 그냥 듣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거 세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환경 것만 보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한테 인제 좀 설명드릴 것은 그런 겁니다. 요걸 좀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선도 기업으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코스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높여요. 1 등이니까. 그래서 후발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못 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할인을 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선두 기업들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자 그럼 후발 기업은 뭘 해요? 얘네들이 돈지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차별화밖에 갈 길이 없다.' 이거죠. 아까. 무조건 차별화해야 돼요. 걔네들이 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뒷발을 물어야 돼요. 아킬레스건을 꽉 물고서 늘어지는 거죠. 정치도 요새 그래요, 전국 보면. 그다음에 신규 진입할 경우는 이제 포커스를 하라.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니치 시장 어디가 비어 있는지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그런 데를 가는 부분들이고요. 요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경쟁의 범위에서 본다면은 인제 전체 시장과 인제 특정 세분화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세분화 시장에서는 이제 좀 집중화 전략을 좀 하는 거고 여기에도 본다면 비용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차별적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아이디어 중심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인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과 제품으로 구분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기존 시장에서 근데 기존 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성립돼 있는 시장에다가 기존 제품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양치질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3번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면서 3번 하는 양치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칫솔이든 치약이든 사용률이 3 배가 늘잖아요. 이건 전략이 된 거죠. 저런 방법을 가져가는 거. 뭐 샴푸도 뭐 일 주일에 옛날엔 비싸서 일 주일에 한 번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제 뭐 매일매일 샴푸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면 더 좋대. 뭔가 그런 이유, 리즌 why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면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보통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장에다가 신규 제품으로 가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뭐 김치 같은 거 냉장고에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같이 넣다 보니깐 김치 냄새도 배고 그다음에 우리도 인제 소득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옛날에는 큰 자산이었잖아요. 그 지금처럼 막 주방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막 그렇게 아주 거실에다가 멋지게 남들 손님 들어오면 막 보여주는 게 이거 아니었나요? 저희 집만 그랬나? 저희 집이 좁아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꿈이 냉장고에다가 콜라를 재워 놓고 먹는 게 꿈이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재워 놓고 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거 틀린데 이제 김치 냉장고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이제는 어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 거. 그다음에 그 뭐 건조 기능에 요즘은 이제 건조기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요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신규 시장을 기존 제품으로 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 개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비비크림 같은 거 사실 처음 나올 때 이게 인제 의료 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화상 환자나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용인데 이게 화장품까지 영역을 확장시킨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가져오는 방법들 그런 것도 좀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건성 피부에 베이비 오일 쓰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베이비 오일 자체가 뭐 애기들만 바를 것 같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인성 이렇게 건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건선 피부 같을 때 이런 걸 써 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또 차 타고 가시나요 지금?
아니 운전 중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거? 황당스럽네. 누구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 봐 또 답을 안 하겠지. 조심 운전하세요. 제 강의는 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인제 베이비 오일 같은 걸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들 또 뭐 스키장에서 선블록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에서 시장 유통을 좀 늘리는 쪽들 그다음에 뭐 신규 시장에 신규 제품으로 가는 건 뭐 다각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좀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소프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사실 시장 분석에 쓰이는 전략 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재밌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제가 굳이 그 블루오션 전략은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블루오션 전략을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수압 분석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쓰시죠, 이거를. 근데 활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수압 분석하라 그러면 여기가 강점, 뭐 이건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약점,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 자,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내부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내부 환경에.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들. 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외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겁니다. 그쵸? 내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성돼 있어. 또 외부에서 뭔가 나를 위협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 이 두 축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다 블라블라 막 다 써서요. 다 써 놓고서는 이 수학 분석은요. 이 매트릭스로 해서 전략이 세워져요. 쉽게 말해서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내부 환경에 S와 외부 환경에 O가 맞는 거라 S와 T가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통으로 다 써서 언급을 하신다.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채택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죠. 자, 우리의 강점을 시장 기회 요소가 있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크고 있어. 그럼 그때 전략은 뭘까요? 퍼부어야죠. 이건 뭐 그냥 막 달리는 말에다 채찍같이 이걸 공격 전략, SO 전략이라고 이건 공격 전략이에요. 요거만 있으면 최고죠. 음. 이게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본다면 내가 좀 선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었고 그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 분위기가 띄어져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찾아준대. 그럼 그럴 때는 무조건 빨리 가는 거예요. SK 상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유통도 많이 깔아야 되고 이건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빚을 얻어서라도 무조건 가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SO 전략이에요. 두 번째 어 그러니까 WO 전략.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붙여야 돼요. WO 전략이라고 이 앞자를 내부 거 쓰고 보통 이렇게 양식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뭐 SO 전략으로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전략을 표현할 때 뭘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공격적 전략인데 타이틀에다 공격적 전략 쓰면은 좀 촌스럽죠. 그냥 '아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는구나.' 하는 정도니까 고거보단 고걸 빼고 제가 너무 여러분의 수준을 낮춰 보나요? 음. 자, 이 WO 전략은 뭐냐면 나의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중소기업들은 약점 보완할 틈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전략은요. 좀 앞서가는 선두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뭔가 내가 취약점들을 구발업체들이 막 가지고 오니깐 그걸 갖다가 내가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완할 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요 전략을 많이 안 쓰는데 이 WO 전략 이 길 대표님은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거기는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요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나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거는. 음. 어찌 보면은 지금은 이 WO 전략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ST 전략을 본다면은 나의 강점이 있는데 이 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대. 그건 뭐냐면 포화돼 있거나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격을 되게 싸게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양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의 장점을 좀 위협으로부터 회피를 하거나 이 위협을 좀 최소화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ST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상품이 있다면 주변적으로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을 내 가지고 경쟁자하고 거기를 이렇게 한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큰 기업에서 많이 해요.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뭐 삼성에서 보면은 요즘 뭐 QLED 같은 경우 보면은 한 3천만 원대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TV인데 LCD 지금 얼마 하시는지 알죠? 50만 원씩 낮춰 놔요. 왜? 그거는 내 더 이상 우리가 키핑해야 될 기술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Q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밑에는 싸게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신규 진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뭉뚱그려서 아예 그냥 폭망해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들이 이런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다양화 전략을. 그다음에 WT 전략들은 요것은 아까 WO도 좀 잘 안 한다고 그랬지만은 거의 안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가 보호하면서 이런 데는 달아나기 시작하죠. 왜? 위협이 있으니까는 여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SO나 W 아니면 ST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믹스로 매트릭스를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을 표시하면서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 수학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전략을 보면요. 뭘 하자는 거지? 스스로들 세우고선 또 이런 전략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 이 뭐 예를 들어서 강점에서 하나, 약점에서도 하나, 기회에서도 하나, 위협에서도 하나씩 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점을 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략이 뾰족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믹스해서 내부적인 환경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믹스하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전략들이 나름 구체적으로 솔루션이 되고요. 이렇게 전략을 피시면은 해답이 쉽게 나와요. 왜? 이거에 의해서 전략은 전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액션 플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걸 충족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한테 가장 급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STP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STP 전략을 하기 전에 어 여기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또 다시 나오는데 빨리 넘어가는 게 뭐냐면 뭐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과제를 주려고 해요, 과제. 음. 오늘 빠진 분 없죠? 지금 17 명이니까는 아까 참석자가 17 명이니까 다 들어오신 것 아니야. 한 명 어디 갔어? 누가 나가셨나요? 아까 빵빵거리는 분인가? 녹화 보시면 되겠죠. 자, 과제는 뭐냐면 STP 전략에 대한 건데요. 자, 성공 브랜드의 STP 전략을 분석하는 게 과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급적이면 화장품 브랜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딱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한 브랜드에 대해서 STP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해 보라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니까 세그먼트도 하고 타겟도 하고 포지셔닝 각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STP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요소가 작용을 해서 이 브랜드 전략 자체가 성공을 한 것 같다. 요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믹스돼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기다 해 놓은 거는 메디힐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본다면은 시장 세분화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다. 이렇게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왜 이게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성공한 건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또 뭐 엠플라닝 같은 경우는 타겟, 그러니까 소비자 타겟을 20대라는 부로 포커스하면서 좀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포지셔닝에 가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페이스샵과 이제 미샤에 대한 걸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한 요소에 의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되는 자료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뭐 독단적으로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근거들을 제시를 하시면 돼요. 자, 보고서 작성할 때 뭐 한 페이지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나는 10장을 해야겠어.' 10장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에 구애를 안 드릴게요. 몇 장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성공 브랜드에 대한 설명과 개요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시장 세분화 전략을 잘 해서 성공한 브랜드로 내가 본다.' 아니면 '타겟이다.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논리로 한번 좀 풀어 주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신 분만. 조은주 님 가셨어요? 네, 교수님. 예. 못 들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셨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녹화 방송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볼까? 길 대표님 아까 오디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 대표님은 오디오 되시죠? 이해 가셨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야. 핵심적인 거, 뭐 어떻게 네. 사례를 일단 들어가지고 분석을 나름대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공 브랜드 결정하는 거는 제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성공한 브랜드야. 그거 먼저 택하시고요. 됐죠? 그다음에 그 성공 브랜드에 대한 개요를 약간 쓰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 예. 그러면 만약에 성공 한참 잘 나갔을 때 막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전략이 못 미쳐서 또 실패 그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그럴 수도 경우도 있겠죠. 가능할까요? 왜냐면 있겠죠. 성공했을 그렇게. 당시에 분석을 하고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이렇게 다시 없어졌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괜찮죠.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또 멘트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전략에 그다음에 수행한 게 실패한 이유들도 같이 들어오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네. 예예. 하여튼 성공한 브랜드를 하나 택해 놓고 그것이 성공한 요인이 STP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이 세 개를 믹스를 하는 게 아니다. 이해 가시죠? 유순희 네. 님이 이해하셨죠? 고개를 막 아주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예. 네. 네. 또 교수님 이것도 발표인가요? 이건 발표하는 게 좋겠죠? 발표 방법은 사다리 타기. 사다리. 공평하게 사다리 타기. 예. 아 그때는 어쨌든 뭐 코로나가 여러분 중에 걸린 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불길한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예. 아무튼 죽어도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김덕 교수님께서 15주차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무조건 이거 발표해야 되니까. 그럼 저도 한번 쉬어야죠.
저 중간고사 발표하는 바람에 제가 강의가 늘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발표하면은 저는 좀 쉬려고 했었는데. 자, 이해 가셨나요? 우 대표님. 다시 한번 네. 얘기하는데 알고 계시면서 지금 또 다시 얘기해 달라 해서 제가 좀 아니 조은진님이 모른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해 주.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피해가기. 예. 어쨌든 우리 온라인에 만난 날마다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다가도 그쳤어요. 아무튼 뭐 비도 좋은 거니까. 예. 자, 없나요? 질문 없죠? 자, 과제는 그렇게 하시고 뭐 미리 하셔도 되고 난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들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저 뜻 때문에 저런 과제를 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요 얘기를 할 거고요. 사례 중심으로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미리 좀 땡겨 놓아서 하는 건데 이런 하드한 거는 거의 안 쓰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 전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환경 분석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 분석 크게 봐서는 30 분석은 제가 별도로 안 했어요. 그냥 설명만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부분들이 이제 커스터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컴퍼니, 그다음에 컴페티터에 대한 얘기 드리고 하나 추가한다면은 채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이제 몇 가지 사업에서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BCG 매트릭스하고 G 매트릭스, 그다음에 엔소프 매트릭스 같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설명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물어보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수학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린 부분들은 실제 활용이 많고요. 또 아까 이제 패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1년 사업을 할 때 아니면은 한 뭐 중장기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이 패스트 분석을. 그런데 수학 분석은 되게 단기적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1년 사업 계획 쓸 때도 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할 때도 이 수학 분석. 왜냐면 환경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쭉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분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분기에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백신이 이제 도입되면서 좀 더 나아지고 있어. 그러면 빨리 또 환경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건가. 그러니까 환경 분석은 뭐냐면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뭐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부분들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당장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래를 좀 예측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수학 분석은 그런 측면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해라. 그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섞어서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 민영희님하고 김지영님 같이 계세요? 같이 안 계시죠? 근데 두 분이 웃는 타이밍이 비슷해가지고 왜 웃으실까, 두 분이 얘기하시나 서로? 그거 봐요.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지영님도 그렇고. 화면을 보니까 그런 재미로움이 있네요. 광래님은 이 카메라가 멀어가지고 잘 표정 읽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수업 끝났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굳이 멀리 있다가 그 얘기 듣고 또 가까이 오시는데. 예, 더 이상 여러분들이 침묵을 일관한다는 거는 수업을 빨리 끝내달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누구시죠? 하리라님. 하리라님은 저 천장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누군가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지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결국 리스크 분산 문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우지사님이 그 본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 레포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도전적이고 뭐 진취적이고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저돌적인 것보다는 때로는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고통을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가끔. 결과적으로는 강해지겠지만은 내가 부러질 수가 있어. 부러질 수가 있고, 저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통스러운 그냥 페달링 하다가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전거를 탈까 싶었는데 오늘은 문상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자동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예, 자꾸만 또 헛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우리 교육 시스템에다가 동영상을 2가지로 올려드릴까. 아니 근데 이게 했나? 예, 되고 있었네요. 어떤 데 보면 제가 기록을 누르질 않아 가지고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어버이날 또 어버이 대우를 잘 받으시면서 오늘은 어린이날 해준 것만큼은 기대하지 마세요. 애들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셀프로 하셔도 방법이잖아요. 저희 집은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손주를 데리고 와야지 효녀일 텐데 요새는 비혼이 많은지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